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태생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고 제가 해도 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벌써 이 제주 포럼이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제주 평화 포럼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11차례나 개최가 되었으나 저는 4.3 문제는 언제 다루는가 하고 때마다 해마다 기다렸습니다만 열리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서 평화를 논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어온 고난과 압박과 희생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성찰도 생략한 채 세상의 평화를 논하고 토론하는 일이 제주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민들에게는 참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험할 수 없는 공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라도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현대사의 궤적을 돌아보고 제주인들이 외부로부터 받은 강압과 폭력 때문에 인간 존엄성과 품위를 무참히 박탈당하고 공포와 억압 그리고 좌절에 짓눌려 살아온 세월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성찰하는 일은 이 나라 국민 모두 그리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아직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치부이고 감추어진 어둠의 역사입니다. 4.3은 세계 2차 대전 직후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던 일본이 물러나고 승전국인 미국이 점령군으로 주둔하는 가운데 자국민의 새로운 정치 체제가 자리 잡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 그 카오스적인 비극입니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부터 54년까지 인구의 10%가 넘는 3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학살되고 도민 대다수가 잠재적으로 좌익으로 간주되어서 항상 억압과 감시의 대상으로 살아왔습니다. 2003년 3월 29일에 채택된 한국 정부의 4.3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학살된 희생자들 중 10살 미만이 5.8%이고 61세 이상의 노인이 6.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가해자인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령대가 21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인데 그것이 35.3%에 달하고 그 다음 많은 세대가 11세부터 20세까지가 21.6%입니다. 그러면 11살부터 30살까지의 정말 아주 젊디 젊은 우리들의 제주의 티 없는 그 젊은이들이 57% 3만여 명의 57%가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민간인들이 아무런
정당한 법적인 조사나 재판 과정 없이 체포되고 연행되면서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어디서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범죄, 성범죄, 성폭행이 제주 4.3에서도 여지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행방이 묘연한 행방이 알려지지 불분명한 젊은 부인들, 그리고 다른 젊은 여성들,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들까지 가차없이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잔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연행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여성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평생 아무에게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불과 한 열흘 전에 미국에 가서 우리 제주 4.3 생존자 오태경 동과 함께 지금 현재 87세 되신 4.3의 생존자이십니다만 미국에 가서 그분의 증언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4.3의 목소리를 들려드렸고, 그때 오태경홍이 발표하신 증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표선면 가시리의 주민들을 경찰이 한 군데로 모아놓고 수백 명이 붙잡혀 갔을 때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라이트 시설도 없었고 그러니까 깜깜했겠죠. 근데 그날 마침 달이 떠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 달을 쳐다보라고 경찰이 했답니다. 달을 쳐다보라는 이야기는 결국 젊은 여성, 얼굴 예쁜 여성을 가려내기 위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다 끌려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동포에 의해서 제주 전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왜 적도 아닌 동포를,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참혹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진 것일까? 당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민 전체를 향해서 행사된 이런 무차별적 폭력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4.3 사태 전반에 대한 역사적 정립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의한 집단적 폭력에 가담했거나 방조 내지 방관한 피의자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3의 비극에 대한 책임 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세기 넘는 세월을 은폐, 묵살, 침묵으로 보내온 대한민국은 이대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로서의 정당한 권위와 법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4.3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정황과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4.3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4.3과 일본은 오래전서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가난한 섬이었고 많은 인들이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경작지가 부족해서 중산간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가난한 제주도민들을 어떤 의미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2년서부터 급속도로 산업화되는 오사카 지역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사카와 제주 사이의 전기 여객선 항로를 개설하고 많은 제주도민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1934년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제주인은 5만 명 넘게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18만 8천 명이었으니까 노동에 적합한 젊은 세대의 절반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은 국가 총동원령을 발동했고 그 법에 의해서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직접 집단 동원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쟁 종료 전까지 일본의 탄광이나 광산이나 공장, 대규모 토목 공사장 등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은 일본 정부 조선경제통계 요람 자료에 의하면 111만 9천여 명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제주도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동원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제주도 인구가 22만 명이었는데 해방이 된 후 불과 1년여 사이에 6만여 명의 제주 출신 제1교포들이 제주로 귀환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30% 가까운 인구가 폭증을 했으니까 먹을 것, 또 일자리 부족 이런 것으로 제주도 전체가 엄청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잠시 느꼈던 해방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고통이 배가하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뿌리째 뒤흔든 4.3 사태의 진원지는 사실 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4.3과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군의 항복 후 한반도 남쪽을 점령한 미 군정은 일제치하에서 모든 것이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그런 통제 경제를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자유시장 경제로 풀어놓았습니다. 한반도를 점령하고 장악하였지만 미 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방임 이외에 아무런 정책이나 규범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질서가 공백이 된 상황에서 소수의 지주와 자본가들은 매점 매석으로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45년 9월 한 말에 9.4엔이던 쌀값이 46년 9월 2,800엔으로 폭등해서 한국 경제는 대혼란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더 가난했던 제주 지역은 일제강점기보다 급격히 악화된 생활고에 도민들의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주시 도심에 있었던 47년 3.1절 기념식이 시위로 바뀐 것은 시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했고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총파업으로 맞섰고 미 군정과 경찰은 더 강압적인 연행과 고문으로 대응했습니다. 1945년 9월 28일 미군은 제주섬에 상륙해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을 해제한 후 11월부터
100여 명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장급 장교인 소령 한 사람을 제주도 내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한 미 군정은 이 외딴 섬 제주도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민의 살아온 내력, 제주도민의 성향, 언어 등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일한 경찰들의 편파적 정보에만 의존했던 미 군정은 대부분 이념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상황, 성향과는 무관한 농민들, 농촌 출신들의 제주도민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단정하였습니다. 48년 4월 3일 무장동기 이후 당시 제주지역 국방경비대 책임자 김익렬 중령은 4월 28일 무장대 책임자 김달상과의 평화협상에 합의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으나 5월 1일 오라리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 군정 측은 무장대가 이 방화 사건을 통해서 평화협상을 깨트린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 진압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오라리 방화 사건은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와의 협상을 파기하고 무력 진압을 강행하려는 일부 경찰 인사들의 음모였습니다. 경찰의 지원을 받은 우익 청년들이 방화를 하고 마치 무장대가 한 것으로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붉은 섬이라고 단정 지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산 세력을 소탕하라는 그런 지시만 내렸습니다. 미 군정은 4.3 사태 초기부터 소련과의 냉전 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공산 세력을 기생할 수 있는 모든 근거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군사작전의 성패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4.3과 한국 정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0월 11일 이 대통령은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도에 증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효찬 제주도 경비사령관은 48년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무조건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고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을 해변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차별 강경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의 인원은 그때 500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는데 정부는 육지로부터 군대, 경찰뿐만이 아니라 서북청년단 등의 우익단체 단원들을 파견해서 제주도 전역의 마을들을 차례로 포위하고 체포, 처형, 연행, 방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려고 습격해온 무장대들의 밥이었고 낮에는 군대와 경찰의 소탕작전의 희생물이었습니다.
해안가 마을 주민들도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가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재자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무장대와 내통한 간첩으로 간주되어 처형되었습니다. 1949년 3월 이후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가 자수하고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간에 무서워서 숲속에 피신해 있던 많은 주민들이 자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수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약속과는 달리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4.3의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3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10년 이상 완전히 어두움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반공체제를 1층 강화한 이승만 정권은 4.3을 빨갱이 사건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조사도 금지하였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60년 5월 제주대학생 7명이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를 결성하고 젊은 혈기로 조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61년 5월 17일 5.16 군사 쿠데타 발생 바로 이튿날 이 학생들은 전원 구속되고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진상규명은 암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1978년 소설가 형기영 씨가 단편소설 순이 삼천으로 4.3 학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었으나 그분도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았고 소설집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87년 4.3을 소재로 한 이산하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이 발표되고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나 이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고 1년간 옥살이를 하셨고 출판사 대표 등 여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1990년 시인 김명식 씨가 4.3 자료집 제주민중항쟁 3권을 발간하였으나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지역 언론사인 제주 재민일보가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체계적인 취재와 연재 보도를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4.3에 대한 사실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4월 2일 다랑쥐굴에서 4.3 희생자 유해 11구가 발견되어 큰 충격을 일으켰으나 유해들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화장되고 바다에 뿌려지고 불입구는 봉쇄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당시 4.3과 관련된 흔적을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4.3 진상규명은 2000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에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 15일에야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참극이 땅속 깊이 파묻혀 있다가 50년이 지나서야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 4.3은 국민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 무덤의 봉분 속에 거의 대부분이 파묻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4.3의 진실한 배경과 책임이 올바로 밝혀지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이해가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관계되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참된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다운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